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나무로는 투창을 만들고 돌을 이리저리 깨서 뗀석기를 만든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우리 지역 세종에는 선사시대에 사용하던 도구를 하나하나 직접 만들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역사문화 콘텐츠 기획자 장동우 씨인데요. 자, 장동우 씨의 고고학 사랑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동우라고 하고요. 현재 PAL 문화연산센터라고 하는 고고학 콘텐츠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하고 있고요. 유치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면은 사실 이제 유물복원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실험고고학적 유물복원을 했다가 지금은 뭐 전시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뭐 축제도 하고 뭐 영상이나 이런 뭐 연구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박물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는 시나 지자체랑 좀 긴 프로젝트나 큰 프로젝트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치원에 따로 뮤지엄샵이라는 작은 공간을 오픈해서 저희 체험 프로그램이나 전시 같은 것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상당히 좀 폭넓게 일단은 느껴지고요. 그런가요? 고고학은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어렵다 일단. 어렵죠. 낯설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실험 고고학 분야 쪽에서 여러 이제 일들을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실험 고고학은 고고학과 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뭐 고고학 안에 있는 뭐 분야 같은 거고 고고학이 워낙 그 안에 갈래가 많아서 쉽게 말해 자동차 학과가 있으면 핸들 학과, 브레이크 학과가 따로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 실험 고고학이라고 하니까 어렵겠다.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뭐냐면은 이제 보통 고고학이라 그러면 발굴을 주로 생각을 하죠. 발굴 그렇죠. 유물이 어떻게 나오고 이거 뭐 몇 센치, 뭐 어디에서 뭐 이게 언제 연구하고 거냐. 뭐 언제 거인 것 같은지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 실험고고학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거가 왜 이렇게 생겼고 왜 망가졌고 이거 어떻게 만들지 어디에 쓰는 거지 왜 여기에 지금 이 상태로 묻혀 있지 이런 그때 스토리를 복원하는 실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검 같은 게 부러져서 나왔으면 똑같이 한 20개, 100개 만들어서 칼싸움도 해보고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당시 기술과 재료 그대로 해야지 어쨌든 가장 유사하니까 그다음에 또 많이 해야지 좀 유사한 어쨌든 의미 있는 실험 결과가 나오니까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뭐 검 만들어 부딪히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영상에서 보면 돌을 직접 깨서 저렇게 뗀석기, 뗀석기 뭐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런 거 만들어 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똑같이 만드는 거죠. 네. 실험 고고학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분야에서 좀 활용이 되는 걸까요? 보통은 그 고고학이라는 게 어쨌든 항상 발굴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 파편적인 것에서부터 계속 추론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중간중간 빈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당장 책장에 책 못 꽂혀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다 잊어버리는 판국에 만 년을 건너가면 이거 어떻게 찾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 최대한 어쨌든 그 당시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게 실험 고고학인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이 부러진 그 단면을 연구해서 이게 왜 부러졌는지를 연구하게 되면 무덤의 주인이 왜 죽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무덤의 주인의 정체도 알 수 있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전사였는데 전투 중에 죽은 것 같다. 근데 이 검이 나온 연대가 대충 어느 시점이고 어느 시대 거면은 역사 기록 속에 그 전투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좀 나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재밌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같이 좀 프로그램처럼 모여서 하면은 되게 괜찮은 교육 콘텐츠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중고고학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죠. 만들고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 실험 고고학을 그래서 여러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뭐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오셨나요? 일단은 처음에는 유물복원으로 시작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면서 즐기는 것들을 박물관에 많이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 주로 그런 쪽은 많이 했었고. 그렇죠. 박물관 가면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었잖아요. 너무 아쉬운 게 그게 아닌데 눈으로만 보고 끝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냥 뭐 약간 스탬프 정도만 하고 간다던가 혹은 이렇게 설명이 어렵다거나 유리벽 뒤에 유물이 있으니까 와닿지 않는다거나 뭐 청동검이 날카롭다는데 그런가? 뭐 싶기도 하고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렇죠. 만져보질 않았으니까요. 돌도끼가 저게 날카롭나? 이러고 그냥 말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손에 쥐어주고 고기라도 잘라보게 한다면 이제 그거는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습득한 정보는. 아니 그러면 정말 도구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기라도 잘라 보는 건가요? 그거라도 해봐야죠. 네. 그거부터 하는 거죠. 그거부터. 그럼 어떤 도구들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되게 많아요. 특히 가장 괜찮은 게 뭐냐면 선사시대 주로 많이 하는데 가장 와닿지 않으면서도 재료나 기술이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검은 뭐 당연히 사람을 죽이거나 전투할 때 쓰는 걸 알지만 주먹도끼 하면은 와닿으세요? 이게 뭐지? 뭐 이런단 말이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제 주먹도끼는 돌을 좀 깨서 하면 되지만 검은 대장장이질도 해야 되고 녹이거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재료라든가 기술 수준은 선사시대니까 낮지만 가장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교육 효과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박물관에서는 혹은 지자체에서는 선사시대 위주로 많이 발주를 하고 원화하고 있죠. 사람들도 사실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 네네. 그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상 이론상, 가능하고 네. 실제로 시켜 보면 다들 잘하십니다. 애들이 제일 실제 잘해요. 이제 해본 아이들의 반응, 네. 또 어른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조금 갈리는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갈리는데요. 일단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니까 좋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놀라운 거는 아이들 약간 본능이 좀 살아있잖아요. 어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제일 잘해요. 정말 시켜야지 않았는데도 잡는 법이라던가 사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경우가 많고 워낙 또 체력도 좋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의외로 아빠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없는 아이보다 아빠들, 예. 아빠들이 더 신나네. 철없는 네. 아빠들이 이거 어렸을 때 이러고 남자들은 항상 다 애라고 하잖아요. 저부터 가지고 그러고 있고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 핑계로 2개 사는 거예요. 2개 자기가 다 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도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시간이 되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고고학 체험이라는 게 뭔가를 뭐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에 가까운 그런 체험일 그렇죠. 수도 있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왜 힘든가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든 과정을 지치지 않게 재밌게 옆에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것도 기획자나 어떤 강사의 역할이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다른 곁다리 콘텐츠도 좀 집어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돌칼 만들기 힘들죠? 완성하면 이걸로 바비큐 합시다. 라는 어떤 무언가를 주거나 예. 뭐 활 만드는 게 힘들지만 그 전에 실제로 잘 만들어진 활이 얼마나 강하고 멀리 나가는지를 보여주면 활을 직접 만들어요? 네, 체험에서요? 나 저 경지까지는 가야겠다 해서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시고 하거든요. 활도 만들고 주먹도끼도 만들고 그런 경우 네. 뭐 이런 돌칼 클래스 당장에 8월 이건 3일에 뭔가요? 지금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뭐 하나 들고 왔는데요. 예. 이거는 흑요석 살짝 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 네. 하여튼, 네. 앞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불 켜진데 그거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돌칼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이에요? 네, 돌이 되게 반짝반짝하고 네. 예쁜데 흑요석은 유리 성분이 90%인 용암으로부터 만들어진 되게 특별한 돌이고 그래서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철보다 7배 날카롭기 때문에 옛날에 굉장히 사냥 도구나 도구로 많이 썼던 그런 재료인데 실제로는 이 밑에 자루가 썩어서 이렇게만 나오죠. 이렇게만 나와서 발굴이 됐을 예, 때는 그냥 보면 창인가 뭔가 싶은데 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묶었던 흔적이나 이 까만 거 송진 같은 건데 이런 송질이 좀 묻어 있다거나 하면은 실험고고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자루가 있었겠구나라던가 혹은 이게 달아있는 과정을 보면 찌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 긋는 걸 많이 했겠고 그럼 이건 칼이겠구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구조까지 이렇게 만들 그게 실험 고고학이라고 네, 그런 거예요. 이해가 그런 잘 느낌이에요. 되네요. 네. 네네. 이런 거 클래스도 하고 뭐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험 고고학 재밌는 고고학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장동우 씨는 실험 고고학 이 분야에 특히나 유독 빠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네네. 너무 다층적이고 진짜 온갖 이유가 많아서 근데 뭐부터 얘기할지 일단 첫인상은 네.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아. 연구하고 이런 느낌하고 좀 거리가 있거든요, 사실. 맞나요? 공부 싫어요. 공부 싫어요. 네. 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고고학에 먼저 빠졌다기보다는 저는 전통활 만드는 거에 먼저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통 활이요? 네, 활. 오. 그래서 그 화살 쏘는 거 그거. 네. 그래서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한 몇 살이냐? 5살? 뭐 이때쯤부터 했던 것 같은데 10여 년 전이 15살입니까? 네. 10몇 년. 그쵸, 10몇 년. 네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장동우 씨 본인 사진인 거죠? 야, 네. 저걸 구해 오셨네요. 예. 네, 저 어릴 때부터 때가 관심 많으셨군요. 예. 몇 살 때냐? 17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저 때 사실 시작한 계기는 아예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그런 건 기억이 안 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냥 그 중에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저거였고 재능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금 만들어도
100m씩 나가고 200m씩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활을 만들었는데 애가 만들었는데 100m, 200m 날아갔다고? 나가는데 와. 모양새도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 해야지 멀리 나가나를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날 내 박물관에 가는데 제가 만든 거랑 유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공부는 맨날 막 해도 정답도 안 맞고 고민해봤자 안 돼요. 80점 맞으면 또 좀만 더 하면 100점이 열심히 하라 그러고 100점 맞아오면은 또 까딱하면 미끄러져 이 얘기하니까 한 번도 내가 고민하고 뭔가 실행했던 거에 대해서 정답이란 확신이 든 적이 없었는데 그 유물을 보는 순간 막 7,000년 전 조상님이 야 맞아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다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능동적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네. 어떤 성취감을 점수가 아니라 활의 구조랑 화살 날아가는 거기서 처음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걸 공부해서 느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그런 걸 이 말랑말랑한 뇌에 그걸 먼저 때려 박다 보니까 네. 완전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활이 시작한 건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200m 학교 2개를 완전히 건너가서 이렇게 날아가는 순간 나 이거 평생 못 놓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네, 그거였고 네. 우연히도 이제 그때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중에서 아버지가 고고학자인 분이 있어서 고고학자를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까 말한 실험 고고학의 분야에서 고고학자분들이 되게 고심하던 분야가 활이어서 만들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활을 만들려면 나무를 벨 수 있어야 되니까 도끼도 만들어야 되고 네네. 칼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동물 힘줄로 줄도 꽈야 되고 막 정교하게 깎아야 되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연이 돼가지고 고고학에 조금씩 빠져들게 된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학문적인 성취로 계속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텐데 지금 하고 계신 일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는, 알게 해주는 체험 프로그램이거든요. 왜 또 그쪽 분야를 정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 되게 솔직한 답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흙이 산성이에요. 흙이 산성이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이게 다 썩잖아요. 돌만 났고 나무가 썩잖아요. 활이 없어요. 거의 다 썩어.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하고 싶어도 할 게 거의 없는 게 그 좀 토양의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뼈도 잘 안 네, 남아요. 애초에.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연구였고 이건 보통 이제 왜 공부 안 해냐 할 때 제가 교수님한테 핑계라고 많이 됐던 얘기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맞죠. 왜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활 구조를 내가 드디어 스스로 터득해냈을 때 혹은 이런 돌칼이나 그런 여러 가지 구조를 스스로 효율적으로 터득해냈을 때 조상님들한테 어쨌든 잘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를 내가 좀 개량해서 내가 그렇게 느꼈던 환희나 어떤 성취감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해서 사람들 똑같이 그걸 느끼는 걸 보고 그다음에 나 이거 평생 못 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교과서에서 받은 게 나 이제 이해가 되어라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경험을 똑같이 겪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 좀 많이 보람이 있었죠. 네네. 이게 제가 질문이 또 이어지는 게 그런데 이제 세종입니다. 지역이 네, 세종에 특별히 뭐 고고학 그러니까 선사 유적이 없지 않나요? 선사유적이야 뭐 어디든 있겠다만 이렇게 뚜렷하게 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뭐 공주나 연천처럼 뚜렷하게 뭐 이렇게 좀 유명하게 그렇죠. 있는 건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세종에서 그런 활동을 딱 기반을 잡아서 시작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전 첫 번째는 제가 원래는 이제 서울 살다가 학교를 부산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시재생이랑 문화 콘텐츠였나 그걸 전공하고 있었는데 고고학에 관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고고학과로 편입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이 창업이라던가 이런 활동을 같이 하던 친구가 고려대학교 그 고고미술사학과, 그러니까 고고학과랑 미술사학과가 합쳐진 그 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게 그 고려대가 조치원에 있었죠 세종시에.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산에 있는 학교에서는 뭔가 고고학을 같이 할 사람은 학교 내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다니면서 하고 교수님도 계시고 하면 더 좋겠지 해서 일단 그래서 세종시 오게 된 거고 오면서 어쨌든 그때도 창업한 상태였으니까 작업을 밤새도록 하려면 그 뭐랄까 외진 곳에 집을 하나 구해야 됐거든요. 공간이 있어야죠. 그런 일을 공간이 할 수 있어야죠. 있는. 이미 지금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10,000개가 넘어가서 원룸에는 그득그득 차니까 단독주택 같은 걸 구해야 되니까. 네네. 그랬을 때 조치원에서 잘 구할 수가 있었고 또 워낙 밤새 작업 돌려도 아무도 뭘 안 하는 외진 곳을 찾았고 외진 곳을 찾으셨고. 하다 보니까 딱히 옮길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서 졸업을 했고 네네. 공간도 괜찮고 아무도 뭘 안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세종에서 자리를 잡고 여러 이제 체험 프로그램까지. 뭐 선사유적이 굳이 우리 동네 없다고 해서 다른 동네에서 일하면 되죠.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고고학뿐만 아니라
근대 국가유산에까지 음. 관심을 두고 이제 활동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고학, 선사시대하고 근대 국가유산은 너무 좀 먼 시간의 거리가 있는 것 한참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 고고학이 다루는 시대가 뭐 어디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 고고학이나 그런 당대 고고학이라고 해서 현재의 매립지를 발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미래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지금 발굴할 때 놓치는 게 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 좀 더 하자면 재밌는 얘기라서 지금 우리가 매립지를 발굴하면 현대인의 주식은 라면이라고 나와요. 그게 안 썩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네요. 그러면 예를 네. 들어 부산에 있는 어떤 유적에서는 조개 껍질이 대부분 나오는데 주식이 조개라고 할 수 없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고학은 사실은 근대나 현대까지도 범위를 다 품고 있거든요. 특히 뭐 6.25 이어서 생각을 해야 6.25 되겠네. 전쟁 네. 전장을 발굴한다거나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근대 유산을 하게 된 거는 단순히 내가 뭐 시대라든가 어떤 고고학이 해야 될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세종시에 온 거랑 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뭐 공주 연천인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을 많이 활용하고 했는데 세종시에 오다 보니까 동네에 뭐가 있는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가져왔으니까. 네. 근데 세종시에는 오히려 선사보다는 실제로 근대 유산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그냥 연구한 거예요. 그냥 고고학 한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발히 이제 또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장도기획자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네요. 일단 앞으로는 뭐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많나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얘기하는 게 좋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라도 손에 꼽을 일단 만한 하나는 거. 저희가 공간을 하나 오픈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간에서 판매하는 어떤 실험 고고학 키트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팔레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실험 고고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재밌는 유물들 만들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가공한 어떤 장난감 키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키우고 싶다는 바람이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 좀 요즘 저렇게 유튜버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네. 그래가지고 왜 막 역사 유튜버, 과학 유튜버 막 재밌는 거 많이 하죠. 막 뭐 만들고 부수고 던지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 실제 만들어서 하는. 왠지 고고학 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네. 막 드는 거예요. 투석기 만들고 막 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요즘에 그걸 좀 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문화 콘텐츠 기획자 장동우 씨 앞으로의 활동 응원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장동우 씨의 조금은 유별나면서도 진지한 실험 고고학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충청은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오래된 것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또 지나간 역사를 손으로 만져지는 컨텐츠로 만들고 있는 청년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과 관심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